네. 그 다음에 282페이지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이라는 것은 화재 시에 뭐 정전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점등이 되는 이제 비상조명등이 일본의 설치 대상이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이제 5층 이상이고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한다라는 것이고, 지하층 아니면 무창층일 때 바닥 면적이 450제곱 이상이면 설치한다라는 것이고요. 터널은 500m 이상이면 설치한다라는 것이고, 예, 그 그림 사진처럼 비상 조명등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비상 조명등은 이제 숙박 시설에, 그리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 상영관, 대규모 점포, 지하 역사, 지하 상가, 그런 곳에 설치한다. 손전등을 이야기하죠.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설치 기준이, 설치 장소는 각 거실, 거실 아니면 복도, 계단, 통로, 그런 곳에 설치한다. 복도나 계단, 통로. 조도는 1룩스 이상. 그리고 예비 전원을 내장했다. 이제 그러면 점검 스위치, 예비 전원이 작동하고 비상 조명등이 켜지는가. 그 다음 예비 전원을 비내장, 예비 전원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상용 전원으로 아마 이제 작동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용 전원으로 이제 정전이 아니라 말이 이상하게 되네. 이제 정전이 되면 이제 켜져야 되니까 비상전원, 이제 발전기를 통해서 이제 작동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예비 전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용량은 20분하고 60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20분은 일반적인 그런 건물이고, 60분은 예, 약간 이제 좀 특수한 곳, 그래서 11층 이상, 또 지하층, 무창층에 있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이제 그런 곳은 이제 용량이 60분 이상 비상조명등이 켜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설치 제외는 이제 비상조명등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곳이 뭐 15m 이내 거실에서 출입구까지, 그 의원 경기장 그런 공동 주택이니까 아파트도 해당이 되네요. 그런 곳의 거실, 그런 곳에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유도등 조도가 1룩스 이상 되는 곳도 안 해도 된다. 비상조명등이. 오른쪽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이제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거기는 객실 아니면 영업장 안에 구획된 실, 한 개 이상. 구획된 실이라는 게 다중이용업소는 노래방 그런 곳이 다중이용업소이거든요. 그러면 노래방 안에는 호실이 뭐 6개, 10개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곳이 구획된 실이에요. 하나의 호실이. 그러면은 10개 호실이면 10개가 있어야 되겠죠. 숙박시설도 뭐 호텔이 뭐
100실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면 100개가 있어야 되고. 예, 출입문 거기서 1m 이내에 거기 설치해라. 그리고 대규모 점포 영화 상영관 같은 경우는 이제 50m 이내에 3개를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지하상가 지하역사는 보행거리 25m 3개 이상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 곳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이제 기타 다른 곳, 그리고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과 지하상가 지하역사는 3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제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은 50m를 기준으로, 지하상가 지하역사는 25m를 기준으로 3개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0.8m에서 1.5m, 외함은 난연 성능, 점등 방식은 자동 점등이, 그래서 휴대용 비상 조명등 이렇게 벽에 이렇게 걸어놔요. 벽에다가. 예, 그러면 손으로 딱 빼면 자동으로 켜진다라는 거예요. 예, 빼면. 20분 이상, 뭐, 건전지, 충전식, 이런 게 있고요. 설치 제외가 있는데, 이제 지상 1층이나 피난층에는, 뭐 설치 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같은 경우, 복도에 비상 조명등이 있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풀어보시고, 그래서 지금 소방시설이 다 끝났어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에 소방관계 법령이, 네? 예, 예. 이제, 네. 뭐, 기출 문제하고, 이제 모의고사 빼면 한 3분의 2는 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 빼면.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 한 달이죠. 예. 한 달 만에 3분의 2 했으니까, 이제 2주 더 하면은 내용은 어느 정도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내용이 끝나면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문제풀이를 가볍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공부가 좀 더 되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를 풀어봐야 내용 공부한 게 이해가 더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1번의 소방기본법. 예. 이제 소방기본법은 말 그대로 소방의 기본이 되는 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방의 기본적인 것들, 우리나라에서 소방과 관계된 기본적인 것들을 제정을 해 놓은 게 소방기본법. 그래서 이제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하고 이제 관계된 것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이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소방기본법의 목적,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화재 재난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 그래서
이제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구조하고 구급하는 것. 구조라는 것은 사람을 구출해 내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구급이라는 것은 구출해낸 사람을 이제 어떤 다치거나 뭐 심정지 상태거나 그러겠죠. 그러면 응급 조치를 하는 게 구급. 그래서 지금 구조는 이제 119 대원들이 하죠. 그런데 구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잘해야 되고 또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나라 거기 군대에서 그 특수부대 있죠. 특수부대 그런 전역한 사람들이 119 구조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근데 구급은 이제 뭐 응급 구조사인가?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들 아니면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구급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화재 뭐 예방이나 진압 이런 것은 이제 또 소방 공무원, 소방관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서에서 크게 하는 일이 뭐 화재 진압, 구조, 구급, 그게 이제 기본이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복리 증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리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이제 뭐 복지, 복리 약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그런 일이 되도록 복리 증진을 하는 것도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막상 시험에 나오면 헷갈려요. 복리 증진이 들어가던가 안 들어가던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번에 용어 정의. 그래서 이제 소방 대상물, 건축물, 차량, 산림, 인공구조물, 항구에 메어둔 선박 건조 구조물 이런 게 소방 대상물이다라는 거죠.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꺼주고 구조해주고 이제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관계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관계에 있다 그거죠. 그래서 소방 대상물이 있는 곳, 또 그 이웃한 그런 곳이 관계 지역.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관계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소방대장은 이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이든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소방대장이에요. 소방대. 오른쪽에 소방안전원의 설립. 그래서 이제 소방안전원이라는 것은 예전에 소방안전센터였던가? 이제 소방안전원이 되기 전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지금 이름은 소방안전원이에요. 예전에 소방안전협회였겠네요. 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그래서 지금은 협회가 아니라 소방안전원 이름이 그렇고요. 설립 목적은 소방기술, 안전관리 기술
향상 홍보, 그 다음에 교육훈련 이런 거 위탁 업무 수행이 이제 위탁 받았겠죠. 예. 소방서나 그런 곳에서 위탁을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소방관계 종사자 기술 향상 이런 게 목적이요. 그 외에도 더 있는데 이번에 소방안전원의 업무는 소방기술 안전관리 이런 교육이나 조사 연구 그리고 간행물 발간 그 다음에 홍보이 그 다음에 위탁하는 업무 그 다음에 국제협력이 그리고 기술 지원 정관으로 정하는 사 이런 것들이 업무이다. 그 다음에 3번에 회원 자격 1번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 회원이 되려는 사람이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이연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 회원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회원이 되는 사람 그래서 대부분 회원이 될 수가 있고 소방기술자라는 건 뭐냐면 뭐 그냥 토탈 소방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소방기술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자격증으로는 소방기술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가 될 수도 있고, 소방설비 기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자격증이 아니어도,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소방기술자, 그렇게 불러요. 4번에 운영경비. 운영경비는 뭐 교육, 연구 이런 거 수익금, 그 다음에 회원의 회비, 그 다음에 자산 운영 수익금 이런 것이 이제 운영경비다. 그리고 넘겨보면 벌칙이 있는데 우선 가장 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그래서 1번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2번은 소방대가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활동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3번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4번에 출동한 소방대 소방장비 파손,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번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고의로 방해한 사람을 말하겠죠. 6번에 사람을 구출하는 일,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7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소시설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치거나 방해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제 이번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좀 약한 게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 처분을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이제 강제 처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이 났어요. 또 불이 막 번지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소방 대상물, 뭐 건물이든 자동차든
아니면 토지 이런 걸 이제 강제 처분 소방대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자동차면 자동차를 옮길 수도 있겠죠. 예,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방해해버리면은 불이 더 번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3년 이하 징역 그렇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자동차 치우지 마라 이렇게 처분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강제 처분하고 관계 있는 게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벌금까지는 이제 그 빨간 줄에 올라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경찰서의 데이터에 남죠. 그래서 이제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범죄자가 안 되고 그런 거죠. 같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다 하면은 이게 좀 혼동이 오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간단하게 나왔는데 좀 더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소방기본법이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두 번째 소방시설법 1번의 목적음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등에 설치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소방용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공공의 안전, 복리 증진 여기에도 복리 증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소방시설 어떤 설치 관리 이런 것하고 관계 있다라는 거예요. 소방시설법은. 그러면 소방시설은 좀 전에 공부했던 게 전부 다 소방시설이에요. 소화기부터 해서 아까 휴대용 비상조명등까지 있었죠. 예,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이게 다 소방시설이라는 거죠. 2번 이제 소방시설 해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활동설비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 3번의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이제 소방 대상물인데 그 중에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소방 대상물에는 산림도 있었죠. 근데 산림에 소방 시설이 설치되는 건 아니죠. 4번에 소방 시설 등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소방시설에다가 비상구도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뭐냐? 방화문하고 자동방화 셔터예요. 아니 책에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책에. 그래서 등 하면은 비상구,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이렇게 세 가지다. 비상구라는 것은 이제 주 출입구 외에 다른 출입구를 이야기하죠. 비상구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는 문이 비상구예요. 방화문이라는 것은 이제 주 출입구 평상시에 사용하는 출입구에 설치될 수도 있고 비상구에도 설치될 수가 있어요. 방화문이라는 것은. 방화 셔터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주차장에 설치가 돼요. 지하 3층까지 있다 그러면 층하고 층은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딱 차단이 돼야 돼요. 근데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차단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불이 나면은 셔터가 하나 쫙 내려와서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을 막아주죠. 그 중간을. 예. 또 지하 2층하고 지하 3층 사이에 방어 셔터가 내려와서 이제 막아주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층하고 층이.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막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방어 셔터를 설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비상구는 다중이용업소 그런 곳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옥상이 대피 공간이면은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비상구예요. 예. 다중이용업소는 뭐 술집, 뭐 노래방이 지하 1층에 있다. 그러면 이제 불이 나버리면 주 출입구로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편 비상구를 통해서 지상 1층으로 빠져나와야 되죠. 예, 이제 그런 곳이 비상구이기 때문에 전에 거기 5년 전에 제천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목욕탕에서 빠져나와서 비상구로 나올 수도 있었는데 비상구 앞에 뭐 물건도 많이 쌓이고 해서 못 빠져나와서 아마 많이 죽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상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또 방화문은 나름대로 불을 막아주고 연기를 막아주니까 중요하죠. 예. 그리고 방화 셔터도 불을 막아주고 연기를 막아주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화문의 조건은 이래요. 평상시에 닫혀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죠. 이제 방화문이라는 것은 불을 막아주고 연기를 막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닫혀 있으면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닫혀 있어야 돼요. 근데 열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열어 놓는다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편하려면 열어 놓는 게 좋잖아요. 열어 놓을 수도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불이 나면 닫혀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예. 근데 열어 놓는 대신에 불이 나면은 닫힐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닫혀 있거나 불이 나면 닫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근데 옛날 아파트는 불이 나서 닫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닫아놔야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열어놔요. 그래서 이제 이제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불이 나면 이제 좋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무창층,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씩 나와요. 지상층 중, 지하층이 아니에요. 지상층 중에서 이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계구부 면적의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그래서 계구부가 있는데 그 면적을 다 합해 봤더니 바닥 면적이 30분의 1 이하이더라. 그러면 무창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구부는 이제 조건이 있어요. 아래 조건. 계구부니까 출입구, 뭐 창문, 뭐 환기구 그런 곳이 다 계구부죠. 1번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온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거. 그래서 계구부가 이제 계구부를 만들지만 이제 너무 작게 만들지 마라 그런 뜻이죠. 2번 이제 계구부 밑부분까지는 1.2m 이내여야 돼요. 그리고 도로나 빈터 그런 곳을 향해야 돼요. 4번은 이제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장애물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계구부에. 이제 정신병원 그런 곳은 창살 이런 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내부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예. 그래서 예전에 뭐 사창가가 이제 그 여자들 도망 못 가게 그 막 창살 그런 거에 설치를 해놨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예, 불이 나가지고. 예. 6번에 피난층. 예, 피난층이 뭐냐? 이제 피난할 수 있는 층이다 그거죠. 예, 그래서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예, 그래서 출입구 열고 나가면 바로 지상이다 그거죠. 이런 게 피난층이다 그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1층이 피난층이죠. 그런데 어떤 곳은 지하 1층도 피난층이에요. 이제 서울 같은 데 봐보면 지하 1층까지 이렇게 땅을 파놨어요. 그럼 햇빛도 들어오고, 지하 1층에서 문을 열면은 바로, 지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피난층이고, 어떤 곳은 2층이나 3층도 피난층이에요.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을 깎아서 만든 곳에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경사지니까, 지하 1층도 바로 지상이고 1층도 바로 지상이고 2층도 바로 지상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피난층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소방시설의 종류. 그래서 소화설비. 그래서 이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앞에서 공부 다 했죠. 넘겨보면 이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경보 설비 아까 공부했죠. 비상경보, 단독경보용, 비상방송, 자탄 뭐 이런 거. 자동화재 속보 그 외에도 더 있고요. 피난구조도 아까 공부했고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이제 공부 안 한 것 중에 소화용수설비라고 있어요.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이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라는 것은 이제 상수도를 이용한다 그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수도, 급수 그런 거 이제 상수도에서 이렇게 배관 따와서 도로 그런 곳에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아니면 아파트 안에 이런 걸 소화전을 설치해 놨어요. 빌딩 그런 곳에. 그러면 그것을 호스 연결하고 그러면은 밸브만 열면 물이 잘 나와요. 이제 그런 게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예요. 이제 그 밖에 소화용수 설비가 있는데 내가 저번에 이제 뭐 소화수조, 저수조가 소화수조라는 것은 그냥 물탱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물을 저장해 놓는 게 소화수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 물을 거기서 쓸 수가 있잖아요. 소화용수 설비라는 것은 이제 필요할 때 물을 사용하겠다. 그게 소화용수 설비고요. 소활동 설비라는 것은 뭐 재현 설비, 연결성소관, 연결살수,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 보조, 영소 방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소화 활동이라는 것은 불을 끄는 것도 소활동이고 뭐 사람을 구조하는 것도 소활동이고 뭐 그런 게 소방대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필요한 게 소화 활동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비상 콘센트도 정전이 되면은 비상 콘센트는 정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방관들이 뭐 정전이 됐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을 따고 들어가야 불을 끄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비상 콘센트에다가 코드 꼽아가지고 문 따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이제 다 소활동 설비예요. 재현 설비라는 건 뭐냐면 연기를 제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불이 나면 연기가 많이 확산이 되죠. 그러면 연기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연기가 못 오게 막거나 뭐 창문 열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런 게 다 재현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라는 것은 이제
연결해주는 송수관이다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송수관에다가 소방차가 이렇게 연결하면 뭐 10층에서도 물이 나오고 막 그런 게 연결 송수관 설비고요. 연결 산수 설비라는 것은 주로 지하에 설치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소방차가 이렇게 연결해서 물을 보내주면 지하에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통해서 물이 나와요. 예. 이게 왜 설치하냐면 지하 같은 경우는 불이 나면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소방관들이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무선통신 보조는 뭐냐면 이제 무선통신을 보조한다 그거죠. 무선통신이란 것은 이제 무전기를 말해요. 무전기. 예, 그러면 소방관들이 무전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무전기 전파가 잘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파가 잘 통해 주도록 해주는 게 무선통신 보조 설비예요. 연소 방지 설비는 뭐냐면은 지하구에 설치해, 지하구에. 그래서 KT 그런 케이블이라든가 한전의 케이블 그런 게 지하구에 들어가요, 지하구. 공동구 그런 곳에. 그럼 그런 곳에 불이 나면 마찬가지로 너무 뜨겁고 연기가 꽉 차고 하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소방차가 연결해서 물을 보내주면 불을 끌 수 있는 게 이제 연소 방지 설비예요. 네. 좀 쉬었다가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부터 공부하면 되겠습니다.